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기하 시간입니다. 자, 평면 벡터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유 벡터라고 해서 벡터가 무엇인지를 배웠었고, 그 벡터의 시점을 통일해서 위치 벡터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 벡터를 자, 성분화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벡터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것, 모양을 그려서 하는 것, 시점을 통일해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벡터를 갖고 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집중하면 자, 벡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문제를 접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는 104쪽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되게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약간 좌표랑 유사합니다. 그치만 좌표랑 완전하게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원점을 시점으로 두고선 주로 하다 보니까 좌표가 이 성분이라는 것을 좌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1, 2, 3. 자, 일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 자, 일단 이렇게 놔볼게요. 그래서 난 이걸 좌표를 할 때 저는 자, 여기가 오고 이쪽으로 가는 A. 자, 이 아이가 A예요.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놔보고 제가 이 아이를 OA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아이가 OA 벡터다. 이 아이는 A 벡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때 이 A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점에 위치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서 1,2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시점을 원점으로 봤을 때요. 시점을 0,0 원점으로 놨을 때 이 종점, 이 종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한다라고 해서 1,2다라고 주로 둡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바로 결국 평면 벡터의 성분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했다고 칠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같은 벡터죠.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똑같은 벡터는 모두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좌표행한다고 치면 이 아이 좌표는 3,2일 거예요. 그쵸? 그치만 이 아이를 성분으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B라고 하고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BC 벡터의 성분도 역시나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어떤 벡터예요? 똑같은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성분이 1,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점과 종점을 잡았을 때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고 변화량인 거예요. Y축 방향으로 몇 칸 이동하고 있구나, 2칸 이동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성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좌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좌표일 때는 시점이 원점으로 통일됐을 때고 반드시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라는 것은 표현을 한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량이다.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평면 벡터의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아이가 있어요. 자, 여기가 자,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나는 여기가 2칸 이동하고 여기가 2칸 이동했다고 쳤을 때 자, 요 벡터 있죠? 이 벡터를 제가 A 벡터라고 한다고 치면 이 A 벡터의 성분은 자, 이 아이를 좌표 평면에 여기를 X축, Y축이라 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쪽을 Y좌표로 두고 이쪽을 X좌표로 둘 거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시작으로부터 이 끝지점, 시점과 종점의 거리가 X축 방향으로 2칸, 즉 X의 변화량이 2칸이고요. Y의 변화량이 몇 칸이다? 2칸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2,2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 어딘가에 나름 있을 거지만 그 아이를 표현할 때 여기를 반드시 원점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일단 우리가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제대로 알고 가자. 원점으로 반드시 시점을 통일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가 한 칸 가고 여기가 3칸 간 거예요. 이렇게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B 벡터다 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B 벡터의 성분은
어디에 X축이 있든 Y축이 있든 상관없이 상대적인 변화량이 한 칸 같고 아래쪽으로 3칸 갔으니까 이 아이의 성분은 1,-3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좌표 평면을 나타냈을 때는 나는 수없이 많은 벡터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1, 뭐예요? 만약에 1, 2,1을 둔다고 치면 얘가 2,2다. 그럼 이렇게 벡터로도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난 이쪽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다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의 성분이 모두 다 어떻다? 1번 벡터, 2번 벡터, 3번 벡터의 모든 성분이 시점이 0,0으로 고정할 필요 없이 모두 성분 표시를 뭐라고 하는 거다? 2,2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절대 없어. 그래서 주로 다 원점으로 통일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만 원점으로 통일시켜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원래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건 좌표하고 유사한 개념이지 좌표랑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두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만약에 A1, A2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B1, B2 이렇게 뒀을 때 이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 이 벡터도 이 벡터도 이 벡터도 같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변화량이 X축 방향으로 Y축으로 가는 그 방향 자체가 상대적인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는 걸 성분으로 표현할 때는 X 좌표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 X 성분과 Y 성분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X 성분과 Y 성분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X는 X대로 따로 계산하고 Y는 Y대로 따로 계산해도 전혀 문제 없이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평면 벡터의 크기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요만큼의 길이 있죠? 이 벡터의 길이가 바로 평면 벡터의 뭐가 되는 겁니까? 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1대1대 루트 2라서 요만큼 같은 경우는 2 루트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이 A 벡터라는 것은 여기가 한 칸 가고 여기가 두 칸 갔기 때문에 이 아이의 평면 벡터의 크기는 루트 5예요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성분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거 그대로 뭐예요? 좌표.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풀면 되는 거지. 새로운 내용은 없다.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서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연산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두 벡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성분의 연산. 자, 여기를 보면 자, A 벡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A1, A2 이렇게 X 성분과 Y 성분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B 벡터가 자, B1, B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두 벡터를 더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벡터를 배웠을 때는 이 아이가 A 벡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B 벡터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썼죠? 이 두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아이로 어떻게 기하적으로 그림이 대충 어떻겠구나라고 해석 같은 걸 할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수각이 있으면 좀 제약이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약이 많이 있었죠. 근데 성분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분을 나타낼 때는요. 봐요. 자, 따로따로 X는 X끼리 그냥 더하고요. Y는 Y끼리 그냥 더하면 그 두 벡터의 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연산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표현을 해보면 아이고 1, 2, 3, 4 여기가 1, 2, 3, 4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A 벡터를 이쪽으로 놨다고 치고 B 벡터를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 벡터를 A라고 두고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때 얘랑 얘를 더하라 그러면 이 아이를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를 거쳤다가 여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요 벡터가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성분을 보면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3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뭐예요? 성분이 3,3일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A 벡터를 내가 1,2라고 뒀고 B 벡터를 2,1이라고 뒀다고 치면 X는 X로 따로 보는 거야. X는 한 칸을 가고 이 아이가 두 칸을 더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는 X 성분대로 따로 더해주시면 되고 Y는 원래 두 칸이 있었던 아이가 요만큼이 더 추가된 거니까 한 칸이 더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X는 X대로 Y는 Y대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자, A 벡터가 있어요.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했다고 치면 얘도 X 상분은 X 상분끼리 어떻게 해주고 빼주고 그럼 A1 빼기 B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성분은 Y 성분끼리 A2 빼기 B2를 해주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를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A 벡터가 그대로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B 벡터가 이거였는데 이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는 우리가 덧셈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A 벡터랑 더하기 B 벡터의 역벡터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의 역벡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 성분 표시를 할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 우리는 성분과 성분끼리는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얘는 뭐였습니까? 1,2였으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나 이 성분끼리 빼는 거나 결국 어떻다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막 구하는 거에 비해 어때요? 성분 표시가 굉장히 손쉽게 되죠. 덧셈, 뺄셈, 단순히 실수배만으로 다 표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벡터의 크기조차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벡터의 무슨 배? 실수배. KA 벡터다라는 거예요. KA 벡터는 각각의 성분은 X는 X 따로 곱해주시고 Y도 Y 따로 곱해주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쪽에 있는 벡터를 2배 했다는 것은 이 아이를 2배로 이렇게 실수배 늘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제가 2배 했다 그러면 X좌표도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Y좌표도 똑같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분을 각각 따로따로 배수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분 표시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분의 연산 옆에다 그 말을 좀 생각해 주셔도 돼요. 연산을 할 때 자, 첫 번째 팁. 연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제목 옆에다 써보세요. 그쵸? 얘는 X 따로 Y 따로 생각하셔도 돼요. X랑 Y가 뭔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X 따로 Y 따로 자, 뭐 해도 된다? 생각해도 된다. 그쵸?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 각각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성분의 연산을 할 때요. 반드시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산을 할 때 원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요 아이가 2번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점에 구애받아서 굉장히 힘들게 꼭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켜서 이 모든 벡터의 성분을 위치 벡터화하는 거죠. 원점을 먼저 시점으로 통일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제목 옆에다가 이런 것에 예를 한번 든 것 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일단 잡을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세로는 1이고 가로의 길이는 2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A, B, C, D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AC 벡터랑 그 다음에 MD 벡터를 성분 표시를 하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AC 벡터랑 MD 벡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C 벡터랑 MD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AC 벡터예요. 그럼 이거예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편하죠. 넓이는 구하기가 쉬워요. 2는 4, 얘는 루트 5입니다. 그쵸? 근데 이 아이의 성분을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성분을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다 원점을 잡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를 너희들 이렇게 막 원점을 잡아. 그리고 얘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막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잡았을 때 상대적으로 X축 방향으로 어느 만큼, 이만큼 증가하고 Y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분은 2,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BC의 중점을 M이라고 둔 상태에서 이렇게 된 MD 벡터를 물어봤다고 치면 이 아이는 1대1 대 크기는 루트 2예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를 성분화했다라고 치면 다른 거 없죠. 이 아이는 오른쪽 여기를 또 시점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시점과 시점이 이렇게 원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갔으니까 이 아이의 성분은 1,1이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선생님 얘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한 칸 갔다가 얘는 뭐 이렇게 여기는 1,1이고 얘는 뭐 1,0이고 2,0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시점에 원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정삼각형도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A, B, C 이렇게 잡고요. 한 변의 길이를 2로 두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중점이 M이고 여기 중점을 N이라고 둔 상태에서요. BN 벡터를 성분 표시하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BN 벡터를 성분 표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또 좌표 평면에 놓습니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변화량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게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1이에요. 그러면 이만큼도 1인데 1이 딱 중점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 그럼 1대 2대 요만큼은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면 요 점은 B에서부터 N까지 이동한 상대적인 변화량만 보면 돼. 그게 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X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만큼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 BN 벡터를 성분화하면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에요 라고 처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성분의 기본적인 거다. 상대적인 성분은 시점에 구애받지 않는다. 오케이? 시점은 자유롭다. 두 벡터, 시점과 종점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량일 뿐이다 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 둔다고 치면 그러면 평면 벡터의 성분의 크기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해서 뭐예요? 피타고라스를 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요 y를 갖고 이제 개념 7번을 보면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여러분 페이지 107쪽 내용을 이제 설명할 차례인데요. 자,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크기와 이제 평행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의 성분을 A1, A2라고 두고 B 성분을 B1, B2라고 뒀을 때 자, AB 벡터는 어떻게 성분 표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 약간 오해가 생기게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AB 벡터는 시점을 O로 통일해서 OB 빼기 OA라고 두겠다. 그러고 나면 OB 벡터는 이 아이가 성분이 원점을 이제 기본으로 뒀기 때문에 이 아이를 B1, B2 그 다음에 빼기 A1, A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분의 연산에 의해서 B1 빼기 A1, B2 빼기 A2다. 자, 이렇게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종점에서 시점을 뺐구나. 여기에서 여기를 빼고 자, 여기서 여기를 뺐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이의 크기는 자, 루트 어떻게 준 거예요? 자, 여기 B1 빼기 A1의 제곱 더하기 자 B2 빼기 A2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라는 아이가 4,3이 있고 B가 마이너스 5,0이 있대요. 그쵸? 이렇게 둔 상태에서 AB 벡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OB 빼기 뭐인 거야? OA. 자, 이렇게 둬서 자, 종점 빼기 시점인 거니까 마이너스 2,5 빼기 4,3 이렇게 둬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6,2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자, AB의 뭐는 크기는 그쵸? 이 크기는 뭐인 거예요? 루트 66에 36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A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가 4,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B가 있는데 마이너스 2,5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이 AB 벡터, 이렇게 생긴 AB 벡터를 부를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OB 벡터, 그쵸? OB 벡터랑 OA 벡터를 갖고 이용해 준 거죠. 그래서 이 OB 빼기 OA 벡터니까 이 마이너스 OA 벡터는 AO 벡터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로 갔다가 1로 간 거니까 결국 AB 벡터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화해서 푼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AB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인 변화량만 따져주면 됩니다. 나는 원래 x가 4였는데 4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갔다는 것은 x 변화량이 마이너스 6만큼 진행했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3에서 5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y가 2만큼 진행했다는 얘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B 벡터가 시점이 어디든 상관없이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고 y의 변화량은 6이기 때문에 얘가 되는구나 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난 여기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를 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시점을 반드시 5로 통일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면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이 A 벡터가 A1, A2예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B1, B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벡터랑 자, B 벡터가 평행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 어떤 말이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아이가 평행하다는 것은 뭐예요? 방향은 똑같고, 그쵸? 뭐 하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똑같은 실수배인 거예요.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분이라는 것은 x가 어느 만큼 증가했고 y가 어느 만큼 증가했는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근데 이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기울기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과 똑같아요. 같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아이의 증가 부분과 이 아이의 증가량 상태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2,3이었다고 쳐봐요. x가 2칸 갈 때 y는 3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B 벡터는 만약에 여기가 4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배 처리됐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배 처리가 돼요? 2배 처리가 돼서 이렇게 가야 돼요. x가 2칸 갈 때 3칸 간다는 말이나 x가 4칸 갈 때 6칸 간다는 말이나 어때야지만 똑같아야지만 둘이 어떻다? 평행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만약에 K배를 했다고 치면 여기도 똑같은 방향으로 K배를 해주면 두 아이가 실수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평행할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지금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B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K의 A1 그 다음에 K의 A2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이 아이가 B1이 될 거고 이 아이가 B2가 되면 두 아이는 평행한 벡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확인 문제로 잠깐 연습을 해보면, 확인해 보면 벡터 A가 있어요. 이 벡터 A가 마이너스 1,3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뭐래요? 2,m이에요. 성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된 아이가 서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평행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의미가 결국 뭐예요? 약간 기울기랑 같은 의미예요. x 증가량이 마이너스 1, y 증가량이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가 x 증가량과 y 증가량 사이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몇 배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배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배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올 거다? 마이너스 6이 올 거다라는 거고,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A 벡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뭐만큼? 3만큼 간 이렇게 된 벡터예요. 그쵸? 이 아이는 어떤 의미인 거야? X축 방향으로 어느 만큼? 2만큼 갔어요. 그쵸? 여기가 이만큼 갔고 Y쪽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6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벡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벡터나 이렇게 된 벡터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평행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얘기인 거죠. 왜? X 증가량,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분의 3이었다. 여기도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6. 증가량 자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똑같아요. 기울기의 개념처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 표시 의미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서
자, 이걸 갖고 우리가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1번 보도록 할게요. 231번 보면 첫 번째 A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 A 벡터가 마이너스 2, 뭐예요? 0이 있고요. 자, B 벡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일 때 6A 벡터 6A 벡터 빼기 2의 자, X 벡터. 자, 이 아이가 8B 벡터다. 자, 이런 걸 만족하시는 벡터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편하게 이제 실수비 하시면 되겠죠. 거의 연산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12, 0 빼기 2X예요. 그러면 X 벡터랑 Y 벡터를 자, 이 X 벡터를 뭐라고 둘까? 그냥 X, Y 이렇게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X, 이 Y가 8B 벡터니까 마이너스 8, 8과 똑같다 이건 거니까요. 계산을 연속해주면 마이너스 12 빼기 2X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8이에요. 그래서 X랑 Y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Y는 X는 뭐인 거예요?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 자, Y는 뭐예요? 마이너스 4예요. 그쵸?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이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루트 2는 4 더하기 4, 16인가 루트 20이네요. 그럼 이 루트 5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자, A 벡터가 뭡니까?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뭐인가요? 마이너스 2, 3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C 벡터가 뭐예요?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C 벡터가 M,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N, B 벡터랑 어떻대요? 똑같대요. 이거 완전 산수예요. 땡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MA 벡터 이게 M배 그러면은 M 여기는 M배니까 빼기 2N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요. 여기도 M배 마이너스 M배 더하기 N 3N이죠. 요 I가 뭐다? 4다 이거예요. 자, 이 I를 연립해주면 더해줄까요?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N이 3이었으니까 6. 그러면 M은 뭐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I는 M은 5고 N은 3이에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연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5번 가보도록 할게요. 235번을 보면 세 점이 있대요. 자, A 벡터가 있는데 A는 2, 4 성분 표시를 해줬죠. B는 마이너스 5, 1 이렇게 잡았고요. C는 자, 3,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 대해서 AC 벡터랑 뭐인 거예요? BD 벡터.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D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두고요. AC 벡터를 생각을 해볼게. 대충 씁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C였다고 치세요. 여기가 2, 4고 C는 3, 마이너스 4니까 X축 방향으로 어느 만큼? 1만큼 진행했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그림은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림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8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AC 벡터의 성분은 1, 마이너스 8이에요. 두 벡터가 똑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분이 같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갑시다. 그럼 BD 벡터는 D 벡터에서 B 벡터를 어떻게 줍시다? 뺍시다. 증가량인 거니까. 그쵸? 이 I는 X 플러스 5, Y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라서 D점의 좌표 성분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A는 뭐예요? 1, 2다. B는 마이너스 2, A 성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AB의 크기 이 AB의 크기가 뭐였다? 루트 10이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쉬운 문제죠. 그쵸? 종점에서 시점을 뺄게요. 마이너스 3인 거죠. 9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은 루트 있는 걸 없애고 여기를 제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은 1이고요. 그러면 A 빼기 2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3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으니까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넘겨서 이거 하기 전에 여긴 너무 단순하게 산수 문제로 되어 있어서요. 잠깐 밑에 문제 하나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를 그렸어요. 이제 뭐냐면 정육각형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를 물어봤냐면 자, 이렇게 PQ.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아이의 뭐를 물어봤습니까? 자, 성분을 물어봤고 넓이를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 길이. 그러니까 성분을 물어봤고 이 아이의 벡터의 크기를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일단 얘를 어딘가를 원점으로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량으로 두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난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했다가 그쵸? 이만큼 이동한 거죠? X축 방향 이만큼. 요게 X 성분이 될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할 거니까 이 아이가 Y 성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도 2, 여기가 2, 여기가 2니까 X 성분은 6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았을 때 요거 한 변의 길이는 1이죠. 1대 2대 여기가 루트 3입니다. 그러면 Y 성분은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성분 표시를 바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뭔가 원점으로 두고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 지점으로부터 종점, 시점과 종점과의 관계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량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크기는 여기서 그냥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자, 성분 표시를 하실 수 있다. 원점에 구애받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37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237번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밑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 스톱을 하시고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일단 A는 2,-1이고 B는 -3,0, C는 -1,1하고 성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위치 벡터 할 때 내분 벡터, 외분 벡터, 무게중심 벡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P라는 값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약간 무게중심 벡터처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아이를 뭐로 나눠? 3으로 나누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3을 곱하면 식의 변화가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여기까지를 둔다고 치면 이게 바로 뭐 벡터인 거야? 무게중심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P는 그대로 P로 두시고 자, ABC의 무게중심 벡터를 G 벡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PG 벡터의 크기에 몇 배를 하면 3배를 하면 이 아이가 뭐랑 똑같다. 아, 3배를 할 필요가 없구나. 크기는 아니군요. 그냥 크기는 아니고 자, 뭐인 거예요? 자, PG 벡터에 몇 배를 하는 아이가 3배를 한 아이가 AC 벡터입니다 라고 준 거네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점 P의 X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PG 벡터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G 벡터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G 벡터의 성분은 다 싹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될까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4인 거니까 -2죠. 그러면 뭐예요? -3분의 2. 그 다음에 Y좌표는 0 이렇게 잴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P는 X, Y예요. 그러면 PG좌표는 뭐야?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배에 자, 종점에서 시점을 뺐다. -3분의 2 빼기 X, 뭐예요?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를 3배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 -2 그쵸? 이렇게 그죠? -3x, -3y라는 이렇게 뭐야 성분이 표현이 될 거고 AC 벡터랑 같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성분이 같아요 라는 거니까 자, 종점 빼기 시점으로 해주면 뭐예요? -3, 뭐다? 2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제 단순하게 산소만 남아있는 상태네요. 그럼 -2, -3x가 뭐다? -3이다. 그러면 3x는 1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1이다 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를 볼까요? y는 -3y. -3y가 뭔가요? 2예요. 그럼 이제 y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i의 성분은 3분의 1, 자, -3분의, 이게 2죠. -3분의 2예요 라고 해주시면 자, 성분 표시가 끝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뭐 이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위치 벡터를 배웠는데 자, 여러분 벡터는 내가 다양하게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 다 총망라해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성분 배웠으니까 앞에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 이렇게 시점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3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고 3을 곱해서 무게중심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3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벡터랑 B 벡터, C 벡터의 성분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자,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다?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A 더하기 T 벡터는 자, 6 더하기 TB거든요. 여기다가 T배, 그럼 2T, 성분 표시. X는 X끼리, Y는 Y끼리. 자,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T,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쵸? 요 I랑 실수배. 그쵸? B 빼기 2C예요. B에서 빼기 2인 거니까 빼기 2. 이거는 1에서 뭐예요? 플러스 6인 거니까 더하기 뭐예요? 7.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 아이가 평행하다는 건 X성분은 X성분끼리 실수배, Y성분은 Y성분끼리 실수배. 그 제가 K배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6K 더하기 2KT. 이 아이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K 더하기 KT가 뭐가 된다? 7이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KT가 여기서의 KT는 7 플러스 K가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넣어줄까요? 그러면 6K 더하기 여긴 2KT는 14 더하기 2K거든요. 그러니까 8K는 마이너스 16이라서 K가 뭐다? 마이너스 2값이에요. 라고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랬을 때 T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는 7 빼기 2라서요. 자, 2T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그래서 T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라고 그냥 가볍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배다 라고 얘기를 하면 X성분은 X성분끼리 실수배.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 그쵸? X성분은 X성분끼리 실수배. Y성분은 똑같이 Y성분끼리 실수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43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A성분과 B성분과 C성분 줬는데 여러분 이거 딱 보자 나와야 돼. 응? 바로 했던 거죠. P, 시점 통일했네. 그러면 3개네. 무게중심이구나. 그래서 일단 뭐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3을 곱해야지 이 생각을 해주자 이건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자, P라는 벡터 시점은 P로 되어 있고 ABC의 무게중심 벡터인 PG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3하고 양분해서 1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 P의 좌치를 물어봤으니까 P가 움직이는 아이인 거니까 X,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G 벡터의 성분을 표시를 한다고 치면 다 더한 다음에 그럼 뭐예요? 0. 다 더하면 0 이렇게 되네요. 아, 그렇구나. PG 벡터의 크기가 항상 1로 일정하대요. 그럼 사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가 성분이 0,0이래요. 그럼 얘예요. 그럼 여기로부터 G의 거리가 항상 뭐로 일정하다? 1로 일정한 이렇게 된 원을 만들어주는 게 여기 위에 점이 바로 PX, Y였던 거죠. 요만큼의 거리가 항상 1로, 벡터의 크기가 1로 일정하다고 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 P의 좌치의 넓이는 뭐야? 파이 R 제곱인 거니까 답은 뭐가 될 거다? 파이가 될 겁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제라서 244-1번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스톱하고 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이번에는요. 자, 보세요. 시점이 P로 통일되어 있는 3개예요. 그럼 얘는 무게중심이라고 봐라 이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시점이 통일됐는데 2개예요. 그럼 이건 무슨 벡터? 중점 벡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똑같이 얘를 2로 나누고 여기를 2를 곱하면 아, 여기까지는 중점 벡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P의 자, 가운데 시점은 P로 똑같고 A, B의 중점인 M 벡터, 이 PM 벡터를 2배한 게 2예요 라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M 벡터는 A하고 B로 표현한 거니까 2분의 1,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P가 어떻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시점이 2분의 1, 2분의 5 이렇게 되면서 똑같이 벡터의 크기가 1인 아이들의 모임 이렇게 돼. 여기 위에 점 P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도형의 방정식이 뭐를 그릴 거다?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이 벡터 P, 그쵸? 종점 P가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6번도 조금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스톱하시고 문제를 먼저 꼭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 246번 여러분 먼저 풀어보셨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시점이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 아이의 성분을 x, y라고 두고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점 빼기 시점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x, y 빼기 3. 자, 그 다음에 빼기. 종점 빼기 시점인 거니까 x 더하기 1에 y 더하기 2 이렇게 둘게요. 더하기 종점 빼기 시점인 거니까 x 빼기 3, y 빼기 1. 이 아이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랑 계산을 해주면 x 빼기 1.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시점이. 아, 이 아이 성분이 y 빼기 3 따로따로 보래. x 따로 y 따로. 그쵸? y 빼기 3 빼기 y 빼기 2 더하기 y 빼기 1.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뭐가 돼요? y 빼기 u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y 빼기 u. 이 아이의 크기가 뭐로 일정하다? 4로 일정하다 이건 거예요. 그럼 이 거리죠. 이거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건데 루트를 없애고 16 이렇게 두면 오메오메 이건 뭐의 방정식입니까? 원의 방정식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의 자취에서 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얘는 4, 6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위에 점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점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이 점피하고 원점 이거죠? 이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원하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여기 부분이 당연히 무슨 값? 최소값이고 여기 부분이 무슨 값?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최소값과 최대값 어떻게 구했었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무슨 값이었어요? 최소값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먼저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좌표랑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좌표랑 똑같다고 볼 수 없다. 좌표라는 건 반드시 원점으로 통일시켰지만 성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점을 시점으로 둘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분의 정확한 의미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처럼 자,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비교적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 평면 벡터의 내적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